네, 안녕하세요. 홍대부고 영어 담당 정회훈 강사입니다. 네, 바로 진행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홍대부고 영어 시험 어떻게 출제되는지 바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1, 2과가 시험 범위였었고요. 그리고 학력평가가 이제 기출문제가 시험 범위에 해당했었는데 2022년이랑 2023년 학력평가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한 지점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가장 최근 기출을 시험 범위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대부고는 좀 오래된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계세요. 좀 더 상세적으로 시험 출제 부분을 보게 되면 총 26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홍대부고는 영어 시험 문제 개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영어 시험 문제 개수는 적은데 서술형이 좀 많이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민하는 시간 때문에 문제는 적어도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홍대부고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로 지정해준 그 지문의 변형이 없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순서 삽입이나 어휘나 어법 문제 외에는 이 지문의 변형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내용을 생각하고 추론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문 변형이 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난도가 있는 편으로 출제가 돼요. 객관식에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제 이해 추론 문제가 많아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어휘가 변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기출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홍대부고의 시그니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학교들보다는 내용 이해를 정말로 똑바로 했는지,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내용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세요. 다른 학교들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자주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지문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의미가 같은 결인 것들이 잘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출제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의미라는 게 여기 밑에 있는 이 단어들의 뜻이 같은지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비유적인 의미, 이 글 내에서 얘네들이 가지는 의미가 같은 결인 것을 골라서 답을 골라내라고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지문에서 각각의 표현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비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홍대부고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의 개수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좀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런 추론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1, 2, 3, 4, 5번 선지가 다 모두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홍대부고는 선지가 한국어인 문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주셨으니까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들어가지만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를 읽으려면 어휘가 받쳐줘야 이거를 해석을 해서 알맞은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걸 읽고 추론해서 내용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지문을 공부를 할 때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보고 해설을 읽어서는 좀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처음 만난 선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휘가 빈틈이 없어야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습니다. 서술형이 홍대부고는 정말 어렵게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진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고난도인 요약문 영작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도 잘 쓰지 않는 스타일의 문제를 쓰세요. 그래서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 표를 다시 가져왔는데 26문제 중에서 4문제가 서술형이거든요. 근데 배점은 20점으로 각 문제 하나당 5점씩, 대략 5점씩 정도로 배치가 됩니다. 서술형은 유형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둘 다 영작 문제인데 하나는 정말 어려운 지문의 요약문을 영작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형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 안에 특정 문장을 탁 집어가지고 그 문장을 똑같이 암기만 하면 쓸 수 있도록 영작을 하라고 내세요. 당연히 이 암기만 하면 똑같이 쓸 수 있는 이 문제가 난도는 더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학교 때보다 시험 범위가 10배 정도 많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약문 영작은 그
그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해서 빈틈없이 퍼즐을 잘 짜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난도로만 따지면 요양문 영작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그 고난도의 요양문 영작 문제예요.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이 지문은요, 전혀 변형 없이 똑같이 출제가 됐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문이 뭐에 대한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어진 단어들로 가지고 요양문을 본인이 알아서 잘 퍼즐을 짜맞춰서, 여기 지금 어형 변화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법까지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영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자유 영작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아는 문법 내에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덜 어려울 텐데, 이거는 주어진 거 안에서 선생님이 의도한 문법을 알아야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내용을 영어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이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홍대국어는 대체적으로 100점이 없습니다, 시험에서. 대신에 이 문제에 있어서 부분 점수는 그래도 후하게 주시는 편이에요. 단어 배치를 좀 올바르게 했다고 한다면 좀 점수를 많이 깎으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다 맞추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100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문 속 문장 그대로 영작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지문에서 특정 부분에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원래 있었던 이 빈칸 자리에 있었던 원래 그 문장을 암기만 하면 그대로 써서 맞을 수 있도록 출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성실해야만 오류 없이 똑같이 외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전반적으로 난도는 쉬운 편은 아닙니다. 난도 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유는 쉬운 문제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최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등급을 얻는 데 있어서 홍대국어는 아까 그 요양문 영작 문제 있잖아요. 그거 2개를 다 틀려도 1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요. 이때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커트라인이 91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문 영작 문제에서 대체적으로 부분 점수를 단어만 똑바로 써도 좀 주시기 때문에 그 2문제에서 다 감점을 당해도 뭐 전교 4, 5등 안에 드는 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만 이제 어차피 내신 등급을 가져가는 건 상대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로서 등급을 가져가는 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문 영작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쉬운 문제가 적은 묵직한 난도의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홍대국어 영어 내신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방금까지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입학하고 나면 처음 보게 될 게 중간고사잖아요. 그래서 개정고과 이제 작년에 봤던 중간고사를 좀 분석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살펴봤고, 그럼 1년 내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2학기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면서 홍대국어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한 분 바뀌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새로 오시면서 살짝 출제 경향이 바뀐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지문 속 문장을 그대로 영작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원래 1학기 때에는 지문이랑 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게 지문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알맞게 영작을 하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장이 많이 길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2학기 넘어가면서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영어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이 지문 속 문장 그대로 영작하는 문제를 지문 없이 그냥 한국어 해석만 덜렁 주시고 이제 영작을 하라고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긴 문장으로 이제 출제를 하셔서, 근데 이게 잘 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 시험지를 가져왔거든요. 여기서처럼 원래 1학기 때에는 지문을 주고 여기에서 여기 들어갈 문장 기억해내서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셨던 반면에 2학기 때 선생님 바뀌면서 이 부분이 그냥 지문이 없이 지문에서 특정 문장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그거를 해석을 한 다음에
쓰라고 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학기 넘어가면서 문장도 더 길게 써야 했고 하다 보니까 시험 자체는 어려워졌는데 사실 등급 컷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90점 초반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낯설다 보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양이 늘어난 것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똑같은 난도로 출제가 되면 항상 1학기 중간고사가 커트라인이 제일 낮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아이들이 영어 내신은 이렇게 열심히 외우고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대비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더라도 커트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홍대국어 영어 내신을 이제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제 각 학생들의 케이스별로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학생들을 좀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우리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모의고사 영어 점수는 그 학생이 가진 영어 자원, 영어 직관하고 굉장히 연관이 크거든요.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문법적인 역량은 오히려 덜 물어보는 편이고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는가, 영어에 대한 감이 얼마나 되는가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관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감으로 풀어도 정답률이 꽤 높기 때문에 저절로 직관에 좀 의존하는 습관이 생겨요. 내가 그냥 이거 읽고 풀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외워야 할까라는 함정에 좀 빠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고비입니다. 그때 좀 뭔가 덜 외워서 한번 대이고 나면 그 뒤에 학습 태도를 교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첫 시험을 준비를 할 때가 제일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감각이 좋다 보니까 뭔가 백지에다가 지문을 막 하나씩 다 쓰면서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지문 개수나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보다 한 10배 정도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다 손으로 백지로 쓰면서 외우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본인의 감을 지키면서 본인이 감으로는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을 선별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1, 2등급 진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한 번씩 찍기는 하는데 주로 2등급이 많이 나오는 친구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사실 점수가 진동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1, 2등급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영어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진동하는 것에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본인이 점수가 진동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약점을 지속적으로 타겟팅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계속 양치기로 많은 걸 다 하기보다는 본인이 약한 부분, 어법이 약하면 어법을 타겟팅을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에서 어법 문제만 계속해서 푼다든지 그렇게 해서 약점을 보완해야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모의고사 3, 4등급인 친구들이 사실 제일 많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부분이 요양문 영작 문제를 제외하고는 내가 다 맞아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양문 영작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대국어는 지문의 변형이 없어요. 조금 까다롭게 내용을 물어보시거나 하기는 해도 지문의 변형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 투자를 해서 암기를 한다면 점수를 분명하게 낼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게 남고 특성이기는 한데 이제 남고에서 친구들이 영어 내신에는 조금 욕심을 덜 내는 편이에요. 주로 수학이나 과학에는 엄청나게 욕심을 많이 내는데 영어는 조금 욕심을 덜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달려들어서 하면 요양문 영작 빼고 다 맞으면 1등급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하면 사실 3, 4등급 친구들도 시험 범위 지정된 내에서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문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출제가 됩니다. 네, 실제로도 모의고사가 3등급인데 내신에서 1등급 받는 친구들이 홍대국어에 덜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5등급 경우에는 이제 시험 범위 지문 속에 단어를 제일 타겟팅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홍대국어는 단어 문제도 꽤나 많이 내는 편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홍대국어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일단 강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업에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오게 되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지문 누적으로 해서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시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3주만 진도를 나가도 아이들이 첫 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매주 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할 때마다 이전에 배웠던 모든 걸 누적을 해서 리뷰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해설을 한 다음에 그날 진도를 나가고요. 그날 진도를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점검 퀴즈까지 풀고 하루의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한 사이클 동안에 강의로 제가 직접 2번 시험 범위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회독을 5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됩니다. 강의로 제가 이렇게 2번 진행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나면 복습 워크북이라고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면서 여기 있는 거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지문에 있는 문장 하나 그리고 어휘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복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라서 이걸 하면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연습 문제집을 따로 홍대부고만을 위해서 만드는데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홍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용 연습 문제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2권 정도를 다 풀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험 2주 전에 한 번 더 전체 지문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약했던 부분 위주로 전 범위를 계속해서 무한으로 리뷰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회독이 되고요. 사실 최소 5회독이고 여기에 중간중간 나가는 과제나 제가 진행하는 클리닉 그리고 리뷰 테스트 보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회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시험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몰아쳐서 좀 공부를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교재 관련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제가 교재를 직접 제작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강의할 때 쓰는 본교재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이 실려 있고 제가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시험 볼 때 직접 썼던 교재인데 이게 그냥 지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인지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랑 그리고 어휘를 공부할 수 있게끔 어휘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문도 실려 있고 문맥상 틀린 것이나 어법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 정도 두께의 책이 한 3권 정도 나가게 돼요. 그래서 강의용 본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복습 워크북은 이 안에 차근차근 채워가면서 공부하면 지문이 복습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홍대부고 전용 연습 문제집인데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로 되는데 이게 2권 정도 한 시험 볼 때 나가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시험 범위에만 해당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이거 나가면 다 풀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 다 풀고 나서 점수를 원하는 만큼 못 받는 친구는 제가 못 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파이널에는 이게 갑자기 좀 조촐해졌잖아요. 이유가 시험이 다가올수록 단권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착착착 모아가지고 본인이 기억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얇게 단권화해서 만든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본인이 잡은 주제나 본인이 잘 모르는 포인트 같은 거 써놓으면 제가 다 일일이 피드백을 해서 나눠주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시험 전까지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클리닉을 운영을 하는데 클리닉이 2가지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해야 하는 클리닉이 있고 비상 클리닉이 있는데 의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1시간 동안 복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상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과제를 좀 덜 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좀 이런 약점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는 보이면 제가 불러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의무 클리닉과는 다르게 개별적으로 스케줄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면 제가 학부모님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방을 통해서 과제를 안내하기도 하고 과제를 관리하고 무한으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과제를 잘 했는지 그리고 시험 어떻게 봤는지 이런 출석 여부들을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영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정말 오래 했고요. 또 그만큼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제가 홍대부고 영어 내신 결과가 어떠했냐면 전교 1등 그리고 2등, 4등 이렇게 배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적을 저랑 만나서 점수가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정말 있어요. 처음에 이제 35점으로 저를 찾아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84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4등급이었다가 전교 9등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요. 2등급이었다가 전교 4등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홍대부고 영어 선생님도 인정한 회원 파워는 뭐냐면 실제로 홍대부고 영어 선생님 중에 저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시험 범위가 대략 가닥이 잡히고 나면 아이들한테 미리 예습으로 공부를 시켜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할 때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엄청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친구가 나서서 막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저거 회원 파워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회원 파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도 이제 저를 알게 된다는 걸 저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에 홍대부고 1학년 영어 시간표는요,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 날에는 7시에서 10시까지 진행하게 되고, 토요일에는 3시 반에서 5시 반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